요즘에 무슨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분들 많죠. 무슨 헌터스 뭐 예를 들자면 자 사생활 보호나 사실 확인 등 상당히 고려할 게 조심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제보가 저희에게 연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2살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 2살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백화점의 문화센터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아이가 뇌경색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인해서 좌뇌 손상이 있고 그 좌뇌 손상 때문에 오른쪽에 손하고 발을 잘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 보호자 운전용이라고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격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그리고 주차를 잘 해놨습니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2번이 오는 거예요. 다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 5분 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이게 무슨 전화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주차장에서 다시 차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는 아까 바로 그 전화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들고 제보자한테 막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마이크를 든 남성이 아까 전화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보자 차량이 마치 주차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보자가 도대체 누구시냐, 유튜버냐라고 물어봤더니 남성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대뜸 경찰도 아니고 그 백화점 주차 관리원도 아닌 자칭 유튜버라는 사람이 막 카메라 들고 나타나서 막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뭘 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다짜고짜 과태료 200만 원. 자, 직접 그 영상 상황 만나보시죠. 네. 유튜버세요? 뭔지 아는데 남편이 유공자고 장애인 주차 자리인데 얘가 장애인이라 가능하거든요. 차에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있고 장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잘 지키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뜸 와가지고 장애 주차 스티커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고 유공자 스티커는 주차 불가인데 왜 세워놨냐 대뜸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발급 일절 보고 나서 2020년 남편이 장애인이세요? 아니요, 애가 장애인이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콘텐츠만 찍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이고 참. 네, 차에 국가유공자 스티커도 있었던 점이 그 유튜버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제보자의 남편은 군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 표지를 2020년에 발급을 받아서 차에 붙여뒀는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표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불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유튜버가 이 점을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뭐 과태료 200만 원이니 뭐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가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아서 작년에 2024년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을 받아서 함께 부착을 해두고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관련해서 제보자가 주민센터에도 문의를 해봤었대요. 그런데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뭐 당연히 아이와 함께 차를 탈 때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고요. 백화점에 간 그날도 아이와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버가 대뜸 나타나서는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있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쓸 수 없는데 여기에 왜 주차를 했냐, 잘못된 거니까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좀 협박적으로 말을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선 정말 황당했겠죠. 제보자는 나도 부정 사용했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안다. 남편이 유공자고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주차 표지를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버가 나타나서 뭐 동의도 얻지 않고 촬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냥 오지랖이야? 그러게요. 일단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던 게 분명히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고 남편분이 장애인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는 게다가 카메라를 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 방향이 있는데 누구를 찍는 건지 당연히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럼요. 화면을 보지 않으니까. 이것도 기분이 나빠서 그 장애인인데 왜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 했냐라고 하니까 싸우자는 거냐 지금 나오고 그 유튜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니 들어가든지 말든지는 왜 이걸 제보자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데도 보니까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저 차량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묻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이거는 뭐 말이 공익 목적이지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 그냥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촬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분도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에 돌아온 대답이 예. 안 그래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유튜버 신고를 해서 내가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당신 처벌하겠다가 경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처벌 원하시냐라고 했더니 처벌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불안감 조성으로 일단은 경찰에서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뭐 본인들은 공익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런 걸 방송 콘텐츠로 쓰면서 후원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익을 챙기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일부 유튜버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